배당금은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배당이 늘었다는데 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느낌은 없는 걸까요? 요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40대 이상 투자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배당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체감이 안 되지? 그 답이 오늘 이야기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51조 7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2010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0.88%입니다. 이것도 역대 기록입니다. 단 이번엔 최저입니다. 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1%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많이 줬는데 수익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는 지금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배당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장사들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51조 7,011억 원입니다. 전년도인 2024년 배당금 총액은 45조 6,188억 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6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약 13%입니다. 분명히 배당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24년 5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2.04%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6월 1.79%, 7월 1.69%, 8월 1.34%, 9월 1.40%, 10월 1.30%, 11월 1.05%, 12월 0.88%, 그리고 2026년 3월 1.09%까지 회복됐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배당 수익률이 0.88%까지 내려간 것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배당은 늘었는데 수익률은 역대 최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간단합니다. 받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만 원인 주식에서 2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수익률은 2%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 200만 원이 됐습니다. 배당금은 그대로 2만 원입니다. 이 경우 수익률은 1%로 떨어집니다. 배당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의 설명도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배당 수익률의 분모인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이 낮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겠습니다. 1년 전 코스피 지수 2775포인트, 최근 코스피 지수 5872포인트, 1년 사이에 약 30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무려 111% 올랐습니다. 지수가 2배 이상 올랐으니 배당 수익률이 절반으로 내려가는 것은 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안도감이 생깁니다. 아, 그럼 주가가 올랐으니 배당 수익률 하락은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여기서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2025년 배당금은 전년 대비 1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4%였습니다. 배당이 늘긴 했지만 실적이 좋아진 속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것에 비해 주주들에게 돌려준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 총액은 늘었습니다.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당이 늘었지만 주가 상승 속도가 배당 증가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배당 수익률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025년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 2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두 회사를 빼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회사를 제외하면 코스피 상장사 714개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3.69% 감소했습니다.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이익 성장을 혼자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머지 714개 기업은 사실상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 양극화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두 대장주가 포함된 이 업종이 영업이익 증가율은 103%입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들은 어떨까요? 운송창고업은 35% 감소했습니다. 화학업종은 22% 감소했습니다. 금속업종은 18% 감소했습니다. 운송장비부품 업종은 17% 감소했습니다. 전체 20개 업종 중에서 절반인 10개 업종이 수익성이 나빠졌습니다. 코스피 절반의 업종은 후퇴하는 동안 반도체 하나가 나머지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배당 참여 기업 수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배당을 지급한 기업 수 564개, 2025년 배당을 지급한 기업 수 568개, 1년 동안 단 4개 기업만 늘었습니다. 배당을 늘릴 여력을 가진 기업이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을 주고 싶어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기업의 현실입니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 총액은 늘었지만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체력이 다 같이 좋아진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대형주 위주로 이익이 났고 주가도 거기서만 오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배당 총액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은 극히 일부 기업에만 집중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밸류업 정책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당을 하려면 기업이 먼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당을 늘릴 수 없습니다. 김용진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현재 논의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일부 대형주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실적이 고르게 개선되는 타이밍이 와야 한다. 기업들의 실적 기초 체력이 뒷받침될 때 배당 참여가 확산되고 투자자들도 밸류업 정책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성장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으며 나머지 산업은 아직 회복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증시는 반도체라는 엔진 하나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동안 지수는 올라가고 배당 총액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주가 상승과 배당 모두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에 분산 투자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갖고 계신 분들, 배당주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이 불어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간접적으로 이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매우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업종 절반의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산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화학이 어렵습니다. 금속이 힘듭니다. 운송이 위축됩니다. 자동차 부품도 쉽지 않습니다. 이 업종들에서 일하는 분들, 이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 이 업종과 연결된 지역 경제, 모두 이 숫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반도체 쏠림 현상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산업이 전체를 이끄는 구조는 그 산업이 흔들릴 때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정 산업 하나의 의존도가 높았던 시기, 그 산업이 위축되자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보면서도 전문가들은 동시에 이렇게 묻습니다. 반도체 외에 다음 성장 엔진은 무엇인가? 산업의 저변이 고르게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배당 정책과 밸류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지금 한국 경제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배당금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의 끝에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쏠림이라는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국 증시의 반도체 집중 현상은 일시적인 호황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